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2주 만에 열린 오늘 추도식. 자,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오늘 8주기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최측 추산으로 15,000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전부터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식장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영상으로 봐야 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년에는 몇 명 정도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답니까? 그때도 발표를 하는 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 그렇지만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인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년에는 그냥 한 몇천 명 정도 규모로 치러지던 추도식이 올해는 10,000명이 넘는 인파로 붐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휴가를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추도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추도식이 열리기 전에 권양숙 여사와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가족끼리 한 식사기 때문에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전달은 되진 않았지만 그 권양숙 여사의 사저에서 식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또 아들 건호 씨와 또 형 건평 씨까지 참석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하고요. 또 그 권양숙 여사는 의원들하고 지인들이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또 육개장 300인분을 준비해서 네.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는지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네, 아직까지는 알려진 네,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오게 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는 이제 오늘이 오고 마지막이 될 것이다. 현직으로서는. 예. 자, 어떻게 이 사회 통합, 정치적인 통합 분위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저 발언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네. 통합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그 반대 유권자들이었죠. 반대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이 분열이 이어질 거다. 다시 한번 양극단으로 사회가 갈라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예상을 다시 한번 뒤엎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항상 연상시키는 그 부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는 기리겠지만 이 추도식에 계속 옴으로써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네. 그런 의미로도 전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행보 또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문, 친노 이런 이미지를 좀 벗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던 거라고 볼 때, 그래서일까요? 청와대하고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번 추도식에 참석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웠다면서요? 예,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우리 김동혁 기자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고요. 네. 이 현실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요. 대통령 지금 참석하는 행사라는 거는 국가 행사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그냥 사실상 가족들 중심의 추모 행사입니다. 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행사에 대통령 신분으로서 정기적으로 상례적으로 참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행사를 국가 행사로 격상시키거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추도식
추도식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참석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측에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장에서 있었던 해프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그 화면이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 숙였던 모습, 이제 그러한 큰 대인배의 모습이 오늘의 문재인을 잊게 한 그런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백원우 의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이전의 그 초심을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의원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정신, 가치 이런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 백원우 의원의 저런 행동이야 그렇다 치지만 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왜 사과를 했던 거죠? 그때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원우 당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고 네. 2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그런 아주 오래되고 깊은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 연결식장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는 그 순간 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결식장 자리에서 네. 바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았을 정도였거든요. 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 해프닝 속에서 당시 친노 좌장격을 사실상 경하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는 당에 있던 당대표 이렇게 네. 직책을 맡고 있었겠죠. 이 문재인 당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고개를 깊게 숙이고 조금 전에 백원우 의원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깊게 사과한다 네. 라고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됐던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는 순간도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영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온 때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고 당시에 당일에 생각이 다시 나서 네.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 책 운명에서 그날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네. 새벽에 전화를 받아서 부산대병원으로 가서 이제 뛰어내리신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또 유서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당일이 겹쳤을 것 같고요. 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다시 찾은 거에 대한 남다른 감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직접 낭독하는 장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확인해 보시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 낭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유서를 지갑에 항상 넣어갖고 다녔다라고 했던 그 유서의 내용이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저런 영상으로 공개하게 된 겁니까? 네, 이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를 맞아서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개봉을 하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의 사후 8주기를 맞아서 추모 영상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늘 이제 지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넣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명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해 들었던 그 이창재 감독이죠.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그 감독이었던 이창재 감독이 인터뷰 당시에 유서 낭독을 제안을 했고, 네. 그 낭독한 영상이 바로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입니다. 그랬군요. 이창재 감독이 이제 혹시 유서를 항상 갖고 다닌다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꺼내 보여주고 그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에 삽입하게 된 그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도식,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아주 대거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 정세균 의장과 네. 오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요, 여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가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전 의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또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대행으로 참석을 했고요. 정의당도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거에도 원래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표급이 참석을 안 하는 거는 3년 만인데요. 네. 사실 작년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2015년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을 했다가 물병 세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자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요. 네.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삭발한 이유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네. 그 본인이 탈모 때문에 삭발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 기타 이 헤어 스타일에 관련돼 가지고 또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네. 자, 노건호 씨 굉장히 점잖게 유머 섞인 말로 지금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의 외형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까 네. 아버지를 모셨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장남 노건호 씨 특히나 굉장한 그 감정이 격해졌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늘 추도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추도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장남의 저런 발언들은 좀 너무 가볍지 않을까. 네. 추도하는 행사에서 저런 자기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서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심지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세력에 대해서 패족이라고 스스로 지칭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자신들의 과오를 되새기면서 이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실패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다짐의 이런 말을 했더라면 네. 오히려 그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자세를 보였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추도식 자리에서도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그들만의 잔치로 비춰질 수 있는 저런 발언들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입니다. 네. 글쎄요, 또 이종영 차장 그렇게 보셨을 수 있겠지만 또 노건호 씨 입장에서는 지난해 김무성 당시 대표에게 굉장히 독설을 날렸었고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서 오히려 더 저런 편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화면에 보는 모습이 지난해 추도식이었는데 굉장히 굳은 얼굴로 그 NLL 발언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지지난 해군요.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냈었죠.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이도경 차장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좀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그런 추모식이어서 아마 그런 분위기에도 좀 편승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 추모식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분위기나 상황, 또 참석자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의 그런 추모식은 물론 추모의 분위기도 당연히 유지가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 때문에 과거 특히나 작년, 재작년과는 또 많은 분위기가 달랐고 또 이제 노건호 씨의 그런 발언도 그러한 선상에서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좀 화제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가 공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손수호 변호사, 네. 구두가 뭐 어떤 구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한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최근 사진은 아니고 이제 작년 이제 4월입니다. 네, 어디를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벗어놓은 그런 네네. 상태의 사진. 구두를 잠깐 벗어두고 연단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네. 그때 이 벗어놓은 구두를 촬영했는데 이 구두의 상표가 굉장히 큰 화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각오를 해놨습니다. 네. 네. 아지오인데요. 이게 네. 잘 생소하긴 합니다. 이게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구두 브랜드였고요. 네. 안타깝게도 2013년에 폐업을 해서 새로 이제 그 제품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벌써 적어도 요 3년 이상 신었던 구두가 아니겠느냐 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구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 낡은 것도 굉장히 그런 그 유력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 또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음에도 그냥 평범한 우리 가장처럼 그런 오래된 낡은 구두를 신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요. 또 하나가 이 아지오라는 그런 브랜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광고도 하는데요. 네. 광고 모델료를 쓸 돈이 뭐 당연히 부족하겠죠. 네. 그러자 이제 유명한 유시민 작가를 광고 모델로 이제 지금 이게 사진이 구두 광고 사진 찍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광고 모델료를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 돈이 아니고요. 네. 갈색 구두 지금 나오는 구두 한 켤레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진 찍기 위해서 신었던 저 구두 한 켤레를 받은 걸 출연료로 그렇습니다. 해서 이 모델의 구두 광고 모델로 나갔다. 네,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이 좀 열악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도 좀 흔쾌히 저렇게 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저 상표의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아마도 좋은 취지로 동참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렇군요. 자, 구두 가격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한 켤레 17만 원 정도 하는 구두인데 손으로 다 만들고 수제화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품질은 다른 어느 브랜드의 제품보다 훌륭하다라고 이 구두를 신어본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3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홍준표가 아니냐, 당 대표가 아니겠냐, 당권을 주지 않겠냐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선거 보조금이 15% 이상 득표를 해야 나오는데 그게 안 될까봐 나는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 광고도 11번만 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44번을 한 반면에 그렇게 돈을 아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선거 패배 후에 당이 당직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보너스 잔치라뇨? 무슨 돈을 줬답니까? 근데 이제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월에 당직자들이 선거를 하느라고 휴가를 가지 못해서 네. 선거를 잘 치렀고 잘 치러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 고생을 굉장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휴가비로 200만 원씩 준 거다. 그런데 홍 전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음 당대표에서 너무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니냐, 당원들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연차 월차 휴가가 자유롭지 못한 네. 대신에 이제 겨울에 이제 휴가를 가는 것이 이제 당직자들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선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잘 못 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전해 준 것으로 당직자들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지지율, 득표율이 2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본인 덕분에 이 선거 보조금도 다 보전받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자, 미국에 있지만 SNS를 통해서 계속 정치 참여를 하고 한 수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합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나요? 홍준표 전 지사. 이제 당대표 출마는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6월 10일에 이제 귀국을 하는 거는 6월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오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보수 죽이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측근이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뜻을 굳혔지만 가급적이면은 추대 형식을 바란다. 이런 뜻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의원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일본으로 떠났던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머리 식히러 갔는데 좀 쉬다 왔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이미지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기 지도부는 좀 젊고 유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고려하고 그럼 뭐 전혀 전당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당대 또 외국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이현숙 씨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왔다 이런 얘기는 좀 비하인드로 안 흘려주던가요? 기자들에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찬회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기자들끼리 사석에서 모인 자리에서도 나는 얘기를 안 할 거야 하면서 발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뭐 했답니까? 일본에서도 뭐 쉬고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얘기는 이제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젊고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지 뭐 비대위 그 전에 나왔던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를 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뭐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요. 자기는 그냥 뭐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출국장에서 나올 때 가방 던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화면. 자, 출국 기틀을 하면서 가방을 쭉 밀고 보좌관이 받아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지금 화면 자세히 보시면 네. 마이크가 2개고 휴대전화 2개입니다. 네. 이게 불과 몇 달 전, 1년 전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지금의 보수 이쪽에 신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본인 개인으로서는 저렇게 당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회적인 관심도나 중요도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할 이야기 자체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죠. 네.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구를 당 얼굴로 내세워서 뭘 해보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 빠진 게 지금 범보수 진영의 처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자료 화면을 틀던 우리 제작진이 지금 부조에서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저 화면 글쎄요. 저 재밌어 보이는 화면이기도 하지만 나와서 취재진이 몇 명 나와 있지 않은 저 상황 이 부분을 또 이동영 차장이 짚어줬습니다. 현재 보수당의 입장이 이렇게 처해진 게 아니냐 이런 걸 대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